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전투표 부정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해 문제점이 시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점이 시정됐는지는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어떤 변화를 보고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우파 진영 시민단체가 사전투표 감시단 구성을 추진합니다. 이번엔 부정행위에 대한 의구심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당 자체 여론조사 인터뷰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기관이 따져만 보고 말지, 따져보고 그에 따른 처벌 조치를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2011년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해 논란입니다. 박원순계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윤준병의 이 같은 발언에 박원순과 오거돈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를 윤준병 본인만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가 관건선거 논란이 된 마포 1번가 파란색 우체통을 철거 조치했습니다. 마포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사람이다 보니 빨간색 우체통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던 건데 문제는 선관위가 이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인 슈퍼 제안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통번역 대학원생들에게 인공지능 AI 플랫폼을 소개해 다시 한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선이 대학원생들에게 한 발언 전문을 토대로 박영선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어봅니다. 2주택자로 알려진 문재인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해 어디가 좀 아픈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44.6%가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고 응답자의 81.4%는 부채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은 청와대라는 궁궐안에서 신문도 안 보고 사나 봅니다. 캐나다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젊은 여성에게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55세 이하 성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국내에서는 80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숨졌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맞는 게 사는 길이라는 말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임명된 공기업 상임감사 10명 중 8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경영진을 견제하고 임직원의 부정부패를 감독해야 할 감사가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공기업이 내부 통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에 사는 바이든이 북한에 사는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공언한 가운데 뚱땡이 여동생 김여정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한 문재인을 미국산 앵무새에 비유했습니다. 허구한 날 A4 용지를 보고 있는 문재인은 앵무새가 맞긴 한데 미국산은 아니고 북한산 앵무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말일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전투표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보궐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되는 관계로 이번에도 역시 사전투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도 비상이 걸렸죠. 오세훈 후보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믿어달라며 유권자들에게 호소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전투표에 대해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전투표 논란은 왜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그 책임은 온전히 선관위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4.15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크게 일어났고 현재 11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늦어도 지난해 11월 11일까지 결론을 내야 했지만 대법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죠. 즉 부정선거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됐음에도 법원은 애써 외면했고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제도 개선 등 지지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곧 있을 4월 재보궐선거까지 1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뒤늦게나마 얼마 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수개표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표용지를 사람이 직접 개표 및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 장치나 전산 시스템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절치 부분과 또 비절치 부분 두 군데에 각각 표시하도록 했는데 이는 투표 후에 의혹이 제기되면 양쪽을 대조해 정상적으로 투표한 용지인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이런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입니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내용 말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을 여야 동수추천위원으로 맞춰야 하는 점도 시급합니다. 작년 4.15 총선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맡는 등 친여로 완전히 기운 선관위가 주관했죠. 또 수많은 허점이 드러난 사전투표 역시 본투표 전날 하루만 열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사전투표한 용지가 체력단련실 같은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뒹굴고 있었고 엉뚱한 박스에 실려 나갔는데도 투표한 보관 장소에 CCTV가 없는 곳이 허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소는 계속 잃고 말 것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파 진영 시민단체가 사전투표 감시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선관위와 회의에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부정비리 소지를 점검했다며 의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저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파 진영 시민단체가 사전투표감시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호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 대표는 언론과 통화에서 사전투표가 곧 부정선거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일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믿지 못해 거부한다며 본투표를 독려하며 사전투표감시단을 비상시국연대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비상시국연대는 3,000명 규모의 사전투표감시단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전국의 투표소를 감시할 수 없어 서울시장 선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시단이 각 사전투표소 앞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수를 세고 개표 때 투표용지 수와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감시단은 또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 이동 과정을 따라가고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전투표감시단이 제대로 출범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조에 따르면 사회단체 등은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는 그 명예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 추진 활동이 불가합니다. 이재호 대표는 국민의힘 상임고문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려 이들을 배제하고 사전투표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감시단이 선거법상 어떻게 될지 몰라 비상시국연대가 선관위와 논의하고 있다며 수요일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들을 향해 연일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사전투표 독려 영상을 시청하고
일찍 투표하고 이래요. 전날 투표하고 이해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본투표는 물론 사전투표에도 반드시 참여해 압도적 투표율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지지자 중 지난 선거 과정에 있었던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대법원 재판 지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당이 선관위와 회의의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부정비리 소지를 점검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정 정당이 사전투표를 감시하는 기구를 구성할 수 없는 만큼 시민단체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는 그 어떤 것보다 투명해야 하는데 국민이 사전투표를 불안해하니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다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전투표 감시단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당이 나서서 그런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등록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는데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언론 인터뷰에 공개 발언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타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 정도로 나타났지만 자체 여론조사는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윤 의원은 또 과거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달랐던 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낙연 위원장도 전날 JTBC 뉴스룸에서 윤 의원과 같은 조사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선관위의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엄중하고 공정하게 이 건을 처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이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열리게 됐는지 그 본질을 망각하고 계신 것 같다며 이번 선거의 본질을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4.7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의 못된 짓으로 열리게 된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필살기인 물타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병 의원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2011년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준병 의원은 대표적 박원순계 인사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날 현장 유세에서 윤 의원은 본인은 보선 자체를 자초한 장본인이면서도 이번 보선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 부분을 더 반성해야지 오히려 자기는 전혀 보선에 대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고 참 후안무치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오세훈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무려 10년 전이었던 2011년 서울시장이던 오 후보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치러진 점을 상기시킨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의혹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2011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박원순의 측근이 서울시장 선거운동에 가담한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선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뒤늦은 사과와 당내 일부 의원들이 초래한 피해 호소인 논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2차 가해 등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책임 회피와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균 구청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마포구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김어준에게 사랑과 애정을 듬뿍듬뿍 퍼부었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런 마포구가 마포 1번가라고 쓰여진 우체통을 설치해 놔서 민주당 박영선 번호인 1번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쇄도했습니다. 더욱이 이 우체통 색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입니다. 우체통은 본래 빨간색이죠. 유동균 구청장이 민주당이어서 빨간색 우체통이 꼴배기 싫었나 봅니다. 다만 이 파란색 우체통은 최근에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마포구에 따르면 논란이 된 마포 1번가는 이전에 일컬었던 정책 소통 창구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마포구 말에 따르면 그렇고요. 그냥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숫자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포구는 2018년 7월 동사무소와 산하시설 25곳에 해당 정책 홍보를 위한 현수막과 우체통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로 민감한 요즘 논란이 계속되자 마포구는 30일 논란이 된 마포 1번가 홍보 현수막과 우체통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2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시설물은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로 설치된 것이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현수막과 우체통을 철거했다고 철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권 선거나 다름없는 이 행태를 서울시 선관위가 그냥 내버려뒀다는 점도 참 기가 막힙니다. 만약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초 1번가라고 쓰여진 빨간색 현수막을 정책 소통 창구를 이유로 내걸었어도 선관위가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편의점 야간 알바생의 고충을 들은 후 무인 슈퍼를 제안해 공감 능력 부족 논란을 일으켰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엔 외국어 통번역 대학원생들 면전에 대고 AI, 즉 인공지능 번역 스타트업을 일자리로 추천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무인 슈퍼 발언을 보도해드렸던 당시 저희 영상 댓글에 어느 구독자분께서 갑자기 박영선 IQ가 궁금해졌다는 글을 남겨주셨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무인 슈퍼 발언 사태 때는 알바생들의 일자리를 뺏자는 게 아니라 야간에 무인 기계를 사용해 매출이 더 올라간 만큼 알바생의 임금을 올려주자고 말해 편의점 점주들을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던 박영선. 이번에는 또 어떤 해명을 했을까요? 박영선 후보는 지난 26일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유세를 하다가 통번역 대학원을 다닌다는 두 학생을 만났습니다. 박영선은 요새 통역대학원은 어때요?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라고 물었고 학생들은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영선은 그럼 제가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보이스루라고 스타트업인데요. 이 회사는 어떻게 하는 회사냐면 우리 콘텐츠, 한국의 콘텐츠를 외국에서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콘텐츠를 올리면 8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회사에 번역하시는 분, 통역하시는 분들이 고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역 1인이 자기가 자유직업으로 그 통역을 번역해서 올리면 그 번역한 것 중에 AI가 제일 그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택해서 올립니다. 번역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죠.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고 번역하신 분들한테 번역료를 드리는데 그 회사가 프리랜서로 번역하시는 사람들을 직장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임금 부담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 방식으로 플랫폼 방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더 빠르고 정확한 번역을 하면서 번역료도 여러 사람한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설명으로 일자리 소개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물론이거니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구직이 어려워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는 디지털 인공지능, 무인 자동화 등을 연달아 언급하는 박영선을 향해 네티즌들은 여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다는 마리 앙뚜아네트급 발언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 측은 당시 전체적인 맥락과 다른 방향의 기사가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언급한 스타트업은 AI 기반의 영상 번역 플랫폼이 아니라
AI 기반 클라우드 소싱 자막 제작 플랫폼이라며 AI는 한글 자막을 만들고 그 자막을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번역가들이 번역하는 업체이다. AI 번역 업체가 아니라 AI 자막 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선의 설명이 두서없고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데다가 박영선 캠프 측의 해명 또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박영선 측의 해명과 박영선이 박영선 입으로 직접 말한 설명을 종합해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선이 소개한 그 회사는 인공지능, 즉 AI가 먼저 영상에서 나오는 음성을 한글 자막으로 문자로 만듭니다. 그 다음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번역가들이 AI가 만든 한글 자막을 외국어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 또 AI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여러 명이 제출한 번역본 중 하나를 고릅니다. 여기서 박영선은 번역료도 여러 사람한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게 되는 건지 IQ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닌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최종적으로 고른 딱 한 사람 말고 번역본을 제출한 모든 프리랜서들에게 번역료를 준단 말인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모든 프리랜서 번역가들이 다 그 회사로 몰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박영선은 더 빠르고 정확한 번역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한글 자막을 오타 없이 100% 완벽하게 나타내 주지는 못합니다. 가끔 저희 영상에 댓글을 보면 저희 앵커들이 하는 말과 정확히 맞지도 않는 자막이 뜨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유튜브 측에서 제공되는 자막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르고 아다른 우리 한글 특성상 또 꼭 한국말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발음이 AI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타라도 있으면 번역가들 입장에선 그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차피 번역가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번역을 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박영선이 취재진 카메라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젊은 청년들을 만나는 바람에 무슨 얘기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터무니없는 실속 없는 일자리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선거 유세하러 다니는 기간 동안 아무 말 대잔치 계속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선이 서울시장직을 맡게 됐을 경우 단기간 일자리, 불안정한 꼼수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들 일자리를 얼마나 더 말아잡수실지 이렇게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니까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님, 앞으로도 말을 최대한 많이 내뱉으십시오. 파이팅입니다. 또 해명거리를 계속해서 창출해내야 하는 박영선 캠프진들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이 오 후보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나타났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박영선판 아내 유혹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30일 논평에서 몇 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점 하나 찍고 나타나 다른 여자라고 우기니 남편도 가족도 모두 잘도 속아 넘어갔다라며 드라마 아내의 유혹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박영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내곡동 측량 현장에 있던 세 사람 증언이 똑같다.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키 크고 하얀색 옷을 입었고 생태탕을 먹었다고 했다며 오 후보를 추궁했다고 되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까만 선글라스 끼고 키 크고 하얀색 옷 입고 생태탕 먹으면 오 후보란 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오른쪽 눈 밑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이라 우기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공세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처럼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 의심을 추궁하자고 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갖습니다.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회의다 보니 청와대 안방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도 당연히 참석합니다. 뉴스를 전달하는 저로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문재인이 또 무슨 달나라 발언을 할까 살펴보곤 하는데 어제는 문재인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뿜뿜 드러냈습니다. 자영업자들 절반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지 정말 연구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30일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 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이날 내세운 한국 경제를 향한 긍정적 전망은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수출, 투자, 소비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표를 근거로 경제 성장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6%는 지난해 1월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44.6%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하는 심각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응답자의 81.4%는 부채가 늘었다고 답했고 평균 부채 증가액은 5,132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집합 제한 금지 등의 조치로 영향을 받았다고 답변한 자영업자는 89.8%였습니다. 고용 상황도 최악입니다. 계속되는 고용 한파로 지난달 취업 준비자가 85만 3천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2021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63.6%가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문재인은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사기 전과자처럼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위선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반성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성찰도 없는 모양새라며 이제라도 무능과 잘못, 위선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제 옆에 있는 사진 속 인물들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이들은 공기업 경영진을 견제하고 임직원의 부정부패를 감독해야 할 공기업의 상임 감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이른바 캠코더, 문재인 캠프, 문정권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기업 경영진을 견제하고 임직원의 부정부패를 감독해야 할 감사가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공기업이 내부 통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H공사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 인사가 자리를 꿰차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라면 언제든지 제2의 LH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임명된 공기업 감사 35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9명 82.8%가 캠코더 인사였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거나 민주당 당직자, 친여권 시민단체 출신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해당 공기업 관련 산업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종교단체 출신의 황찬익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는 물론 지난달 10일 민주당 강릉지역위원장 출신인 김경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은 대한석탄공사 감사로 임명됐습니다. 허정도 LH감사, 남영주 한국가스공사 감사, 최영호 한국전력감사, 이성은 한국부동산원 감사 등도 캠코더 인사였습니다. 정부가 말로는 공기업 개혁을 강조하면서 감사의 독립성 확보 등 내부 통제 강화는 모른 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상임감사를 보은 인사를 위한 정치권 인사의 재취업용 자리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 자리가 캠코더 인사로 채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임명을 가로막는 수많은 정치인 출신의 감사 지망생이 줄 서 있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에선 공기업 감사 자리가 고연봉의 책임은 약한 알짜 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개인 활동비, 기사 딸린 차, 사무실 등 복지 혜택도 상당합니다.
이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정당 출신 인사들 사이에선 한몫 챙기는 곳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또 감시를 하는 자리인 만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자회사나 지역본부가 있어 인맥 관리에도 수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라면 언제든지 제2의 LH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조건 없이 정상회담부터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천명한 것인데요. 점점 미국의 관심 밖에서 벗어나고 있는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해 김여전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내세워 남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한 문재인을 겨냥해 미국산 앵무새, 철면피 등의 말폭탄을 쏟아냈는데요. 그러자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김여정의 발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최소한 예법을 지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통일부의 대응을 두고 온갖 막말을 들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던 정부가 사뭇 달라졌다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만약 김여정과 같은 말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했다면 과연 강한 유감이라는 말로 그쳤을까요? 이런 북한의 위협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하고 명백합니다. 북한이 소형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무력을 강화하면 우리도 이에 상응한 전투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지의 사드 정식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진 무장 해제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 보도에 강추청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까지 환경부 측에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에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어떤 협의 요청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지난 1년 동안 국방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를 미뤄온 셈입니다. 당초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월부터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듬해인 2017년 6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와대가 한 달 만인 같은 해 7월 소규모 환경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공식 결정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소규모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면 평가 기간이 10개월에서 15개월로 대폭 늘어납니다. 소규모는 협의 절차 없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최대 2개월 내에 검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반면 일반의 경우 평가 항목부터 협의회 구성까지 복잡한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협의회는 기관장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초안 작성 및 협의, 주민 등 의견 수렴, 평가서본안 작성 및 협의 등 총 4단계의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평균 소요 기간이 10개월에서 15개월입니다. 이후 환경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대통령이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대 기지가 정당성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식 배치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환경부에 1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협의 요청조차 하지 않고 4년 동안 뭉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약 13개월 남은 문재인 임기 완료 시점인 2022년 5월 9일까지 사드 정식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북핵 고도화에 따른 최선의 대응책으로 사드 기지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기지의 배치조차 지연되는 참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말로만 한미동맹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야 굳건한 동맹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30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유미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사전투표는 그만큼의 표를 여당에 갖다 바치는 건데 사전투표를 독려하다니 그보다는 투표 당일에 꼭 투표해달라는 호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국민의힘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아 아빠님께서 좌파들아 헛소리는 달나라 가서 하자. 피부로 느끼는 격차가 20%는 나는데 10% 미만? 김구라가 구라친다고 웃고 가겠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아래 팔로우 더 파티님께서 사전투표 표 바꿔치기 하려고 여론조작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대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훈님께서는 대구 시민입니다. 서울 부산 시민 여러분 부디 당일 투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정권교체의 발판을 만들어 주시길 이라며 이번 보궐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국민으로서의 소망을 적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관계자 여러분이 저희 채널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의원 사무실에서 보도 요청 메일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이라도 사전투표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역시 사전투표 관련 댓글들만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네 분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